올림픽 일정 초반 한국 대표팀이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격과 양궁 등 효자 종목을 중심으로 금맥을 잇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의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 물품 나눔 사역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굿TV가 유튜브에서 새롭게 선보일 콘텐츠에서 팍팍한 세상살이를 경험한 청년 크리스천들의 솔직한 고민이 가감없이 공개됩니다. 4년째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경기 하남시 하나님의 교회 신축 공사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중단되게 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 기독 청소년들은 교회 활동에서 친구와의 교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폭염 속 노숙인들의 여름나기를 위해 나눔 사역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여름 물품이 담긴 사랑의 배낭을 300명의 노숙인에게 전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여름나기가 두려운 노숙인들을 위해 서울역 광장에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나눔이가 노숙인 총 300명에게 약 2천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물품이 담긴 배낭을 나눈 겁니다. 이게 오는 동료들을 통해서 며칠 전부터 야기로 소문이 나가지고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나눔이는 약 25년간 서울역에서 노숙인 나눔 사역을 해왔습니다. 김혜연 목사가 해당 선교 활동을 인정받아 올해 슈페리어 재단에서 받은 상금 전액도 고스란히 이번 여름나기 물품 지원에 쏟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는요, 저희가 침낭을 700개, 그 여름에는 비 오고 이러니까 팬티, 샴푸, 칫솔, 치사스, 가방 이런 거를 나눠주고 있어요. 커피 한 잔 안 사 먹고 여기에 노숙인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 상금 전액을. 이들의 나눔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도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받으셔서 이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나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겨운 여름나기, 사랑의 나눔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크리스천 청년들은 다양한 물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굿TV가 세상살이가 막막한 어린 양들의 경험담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새 유튜브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란히 둘러앉은 6마리의 새끼 양들. 양머리띠와 선글라스를 끼고 각자의 가슴에는 몇 번째 양인지 이름표까지 붙였습니다. 연애 주제가 나오자 20살 무렵 자신을 괴롭히던 전 애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터져나옵니다. 저를 외형적으로도 많이 좀 자기 입맛대로 하려고 했어요. 살을 빼라, 가슴 수술을 해라. 저희 집은 김치도 안 담가 먹고 반찬도 사 먹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 살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최악인데. 그러면서 널 도대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니? 이 말 아직도 못 잊어 내가. 소리를 질러대는 양들 사이로 목자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새끼 양들은 이어 첫 직장에서 만난 최악의 상사 이야기까지 가감없이 털어놓습니다. 이제 남자 팀장님이랑 이제 둘이 같이 일을 하는 사이에 갑자기 저한테 버카를 주면서 반지꼬리를 사오라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바지가 틀어져서 이거를 꼬매야 된대. 지하주차장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옷을 갈아입자마자 자기가 막 벗은 따끈따끈한 바지. 새끼 양들은 세상에 홀로 선 순간 들이닥친 세상살이 경험담을 쏟아냅니다. 진솔한 이야기에 목자도 청년 시절 겪은 부모와의 갈등을 공개합니다. 저는 불과 2년 전에 저희 엄마를 향해 알겠어요, 아줌마! 세다. 그리고 전화를 그냥 제가 끊어버렸어요. 굿TV가 유튜브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 저 새끼양, 저는 한 마리의 새끼양입니다라는 뜻의 줄임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성경 속 목자가 필요한 어린 양에 빗대어 표현한 제목입니다. 새끼 양으로 출연한 청년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쉽게 말하지 못한 솔직한 고민들을 함께 나눕니다. 첫 화에는 각종 SNS를 통해 청년들의 물음에 답해온 조재용 목사가 새끼 양들의 목자로 나섰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근데 동시에 성경은 뭐 또 얘기하냐? 너희 부모를 존경하라, 존중하라라고도 얘기해요.
이어 나예랑 목사와 심성수 목사 등 여러 미디어 채널과 목회 현장에서 청년들의 길잡이가 되어준 멘토들이 출연할 예정. 인간관계부터 돈과 취업, 연애와 결혼 등 각 주제마다 쏟아지는 청년들의 다양한 물음에 공감하고 소통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솔직한 나눔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저들도 고민하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조금 더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구티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저 새끼 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8월 첫째 주 공개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경기 하남시 가밀지구 종교부지를 불법 전매한 의혹이 제기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신축 건물 공사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하남 가밀종교 오부지에 하나님의 교회 신축 공사 중지를 요청한 LH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주민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하남 가밀지구 총연합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밀지구 내 종교부지를 A 사찰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2021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하나님의 교회와 A 사찰을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 사이 학부모들은 해당 종교부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2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아이들이 포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교회 측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예장합신, 합동, 고신과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2단으로 규정한 단체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 달간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독 청소년들이 중고등부 예배와 교회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친구나 선후배와의 교제를 꼽았습니다. 이어 찬양과 설교, 기도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목대어는 기독 청소년들이 예배 요소보다 친구와의 교제를 가장 기대한다는 건 교회가 충족해주기 어려운 재미를 채워줄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회는 교회 친화적인 학생들이 중심인 모임을 만들어 친교를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교회에 애착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시온성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이웃교회와의 연합을 통한 기독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시온성교회 본당과 비전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의 15개 이웃교회 성도와 아이들 400여 명이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돼야 교회가 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교회 함께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좀 다른 교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도 황 목사는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교계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성경학교는 경배와 찬양, 바이블 탐험, 워터 페스티벌, 복화술 공연 등 풍성한 컨텐츠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샬롬 부흥 세계선교회와 주다산교회가 다음 달 5일부터 사흘 동안 샬롬 부흥 한반도 통일 비전 청년 청소년 캠프를 엽니다. 캠프에서는 기독 청소년과 청년들이 한반도 통일 비전을 세우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강의와 예배 등이 진행됩니다. 이번 캠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직전 총회장인 권순웅 목사와 총신대 라영환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샬롬 부흥 세계선교회 관계자는 수련회에서 청소년들에게 통일 비전을 심고 나아가 요셉의 리더십 프로젝트를 배우면서 한반도 통일을 견인할 리더 양성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사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사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여야 대치 정국은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정산 지연 사태 속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회생법원은 30일 티몬과 위메프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인 회사 측이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는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 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 회생 개시 전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회생법원은 이번 주 안으로 대표자 신문을 거쳐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차모 씨가 30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43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차 씨는 급발진 주장 근거 등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한 뒤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씨에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최근 공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세입 기반에 대한 고민 없이 단기적 성과만을 바라보는 국정 운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12명이 숨진 헤즈볼라의 골란구원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아일랜드 외무부는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즉시 떠나거나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7일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북부 레바논 접경지 골란고원의 한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져 어린이 12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전면적인 보복작전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탄을 맞은 골란고원의 이슬람 소수정파 드루즈 공동체는 충격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번 공격으로 드루즈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 외무장관 회의가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결의 의무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또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질서에서 국제법 준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동남중국해 위협으로 지목된 중국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는 입으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건설을 노래하지만 실제 하는 것은 인위적인 긴장 조성과 대립 선동, 타국 발전을 억제하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9일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투표를 해달라, 4년 후에는 더 이상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와 관련 저는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한 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사흘간 열린 최대 K-팝 축제 K-콘 LA 2024에 총 12만 5천 명의 관람객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CJ E&M은 현지 시간 26일부터 28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K-콘 LA 2024에 관람객 외에도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약 176개 국가에서 580만여 명이 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대에는 G.O.D를 비롯해 비비,
보이넥스트도어, NIA, 케플러, 전소미 등이 올라 공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의 119개 기업이 총 428개 부스를 마련해 현지 K-팝 팬들에게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됐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연일 밤낮 없는 찜통 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도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아 매우 무덥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기온이 2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3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6도, 광주 34도, 부산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태극 전사들의 금빛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은 개최국 프랑스를 누르며 올림픽 남녀 동반 3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처럼 자랑스러운 우리 대표팀들의 소식은 올림픽 폐막까지 굿TV 뉴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